10년도 더 된 전에 동영상과 또 무슨 특수강간, 성명인지 특수강간인지 그거는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알 수 없죠. 어쨌든 그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지금 제재가 없이 향후에 빠른 시간 안에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에 의해 특임검사 등이 임명되어져서 조사가 있지 않겠느냐.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밤에 11시쯤에 태국행 비행기를 탈라 그러다가 출발 2분쯤 전에 법무부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출국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원래 출국 정지라는 것은 피의자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 내사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출국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건지 긴급 출국 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김학의 차관은 사전에 표를 예약하지 않고 당일날 공항에 와서 태국행 왕복 티켓을 끊고 6시 50분에 공항에서 티켓을 구입하고 11시쯤에 체크인을 한 뒤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대검 진상조사단에게 출입국 사무소에서 법무부로 연락하고 법무부에서 대검 진상조사단에게 연락하고 그러니까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다시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을 피내사자로 전환한 뒤에 출국 금지를 서면으로 이렇게 출입국 관리소에 보냈고 그래서 긴급 출국 금지 조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밤에 새벽 0시 20분에 탑승 게이트에서 탑승이 제지됐다고 합니다. 김 전 차관은 제지된 이후 몇 시간을 더 머물다가 공항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64세에 내가 감들 어디를 가겠느냐 이러면서 중앙일보의 출국 금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에 대한 입장이라고 A4 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서 부당함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리를 끼쳐서 죄송하지만은 해외 도피 생각이 없다. 64세에 어디를 가겠냐. 적어도 한국에서 뼈를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출국해서 한 열흘쯤 쉬고 올라 했다. 이러면서 출국 금지를 당하고 거꾸로 돌아오는 동안 여러 명 앞에서 소지품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받았다. 짐이 간단한 옷까지 몇 벌 뿐이어서 장기간 이런 도피라는 오해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긴급 출국 조치에 대해 위법한 조치였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긴급 출금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인데 현재 김 차관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 없는데 신청한 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위법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긴급 출금 대상자는 범죄 피의자인데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에 의해 조사 중일 뿐이지 어느 수사기관에도 피의자라고 입건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김학의에 대한 해외 도피 의사가 없었고 긴급 출국 금지 과정 또한 적법성이 지금 위배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검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긴급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학의가 법적으로는 피의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는 긴급 출금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개인 자격으로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부분을 따지고 놓으니까 진상조사단에 검사가 파견돼 있는데 그 검사가 개인 자격으로 요청했다. 검사 개인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있다. 내사 단계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처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 김학의 재수사를 잘 됐다. 걸렸으니 오늘 이제 재수사를 진상조사단에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문재인 지시 때문에 4개월 임기가 연장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오후 2시에 이 진상조사단의 중간 보고를 받은 뒤에 김학의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겨요. 김학의, 장자연 진상조사단이 별도로 있고 그 진상조사단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조직이고 또 과거사위원회는 자기들이 오래전에 거라서 새로 밝혀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고 문 닫겠다 했다가 문재인이 말 한마디 하니까 문을 닫지도 못하고 지금 이걸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신속하게 한 게 하나 있죠.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건희 회장의 장녀지요. 이재용과 더불어서 삼성을 이끌어 갈 양대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강남의 이 한 성형외과에서 맞았다라고 경찰이 며칠 전에 뉴스타파가 과거에 이 병원 간호조무사의 폭로를 바탕으로 보도하니까 곧바로 경찰하고 보건소에서 가서 이 문을 걸어 잠근 성형외과와 대치를 했습니다. 근데 행정 지도 차원에 가서 자료를 좀 받아올라인 거죠. 그래서 영장을 받아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 될 건데 무엇 때문에 경찰이 미리 가가지고 그 병원 앞에서 문을 걸어 잠근 병원 측과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대립을 했다는 겁니다. 한 이틀을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압수수색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아마 무슨 서류를 빼돌리거나 이럴까봐 그 병원을 급히 덮쳐야 된다.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프로포폴 관련 기록을 확보해서 지금 이 부진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흘간 증거 제출을 놓고 경찰이 지금 이 병원 앞에서 서로 대치를 했다가 결국은 강제 수사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21일 날 목요일 날 병원에 방문해서 증거 제출을 거부하며 밤샘 대치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병원과 경찰이 기싸움을 하다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8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을 확보하고 컴퓨터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했어요. 자, 검찰이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토요일 밤에 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어제 아침까지 압수수색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지금 입건이 됐는데 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H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을 했어요. 자, 입건은 아예 그냥 압수수색 전에 먼저 입건을 했습니다. 21일 날 터졌는데 22일 날 입건을 했어요. 병원 측이 경찰에 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니까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대치를 하다가 23일 토요일 날 저녁 6시 반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24일 새벽 3시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밤에 일요일 날 아침까지 압수수색하는 이런 일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의문이 이부진이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 프로포폴을 맞은 게 국가적으로 무슨 대사라고 전격적으로 테러범 잡듯이 이런 식으로 설쳐대면서 영장도 없이 병원 앞에 가서 대치를 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일요일 날 아침에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이느냐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B 씨가 뉴스타파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게 전부인데 이런 의혹 제기 하나로 경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가? 앞에 김학의 등에 대한 출국 정지와 관련해서 아니 내사자도 출국 정지가 될 수 있는가? 지금 내사를 누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피의자도 아닌 사람을 수사기관도 아닌데 진상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검사가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으로 긴급 출국 금지를 했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자,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병원에 가서 행정 지도했다면서 자료를 이미 제출해라고 하다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거와 반대적으로 대비되는 내용이 있죠. 손혜원이는 1월 13일 날인가 터졌는데 한 달쯤 있다가 겨우 하도 뭐라 하니까 문화재청, 목포시청, 그 다음에 또 며칠 더 있다가 손혜원의 무슨 주변 네 군데, 또 한참 더 있다가 지금 보훈처. 그런데 지금 손혜원을 아직 검찰이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속도가 빠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자, 우리들 병원 사건요. 우리들 병원과 관련해서 의혹이 터져서 언론들이 조금씩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갖다가 서초서에서 조사하다가 경찰청 본청으로 넘겨서 윤규건이 관리를 해왔지요. 성리와 관련된 윤 총경이. 그러다가 지금 검찰에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기소 의견인지 아닌지, 그 사건이 사문서 위조라는 엄중한 혐의인데 어디로 갔는지, 여기에 권력 실세들이 개입되어서 무마했는데 이 사건이 어디로 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지금 수사가 기어가고 있어요. 김은경이 지금 영장을 오늘 청구를 해서 발부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수사는 그야말로 기어가고 있고 신재민이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재민이 고발됐는데 정신과 병원에 2달이 쓴 대가로 신재민을 아직 검찰이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몸통이 문제인 부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딱 쳐닫고 있어요. 한국당도 감히 특검하자 소리를 잘 못했습니다. 문다혜와 관련된 온갖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꺼내지 말라고 누르고 있어요. 당에서는 노골적으로 황교안 수사를 갖다가 부려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이 이제 제가 그렇게 목이 터지게 외쳐오던 드루킹, 김태우, 문다혜까지 모두 특검하자고 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버닝썬 사건의 수사는 뭘 수사를 하는 것 같이 YG 무슨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털고 여기저기 부르고 있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개차반 정준영이 하나 이 사건의 본류도 아니죠. 후딱 구속시켜 놓고 그 뒤로 경찰이 이 사건을 봐주고 유착된 의혹이 드러나고 전직 경찰 한 명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서 뒤를 봐주다가 나는 히틀이고 몸통은 따로 있고 내가 관여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지금 버닝썬과 관련해서 사고 친 거 무마하는 틀은 다 잡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조폭의 돈이 유입됐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중국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규건이 이 사건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2번 불러 조사한 것 외에는 아무런 지금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규건의 부인 같이 골프 치고 티켓도 받았다고 하는 말레이시아 주재가는 애들 데리고 거가 있는 모양인데 아직 귀국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운 놈들만 걸리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털어버리려고 트는 이런 행동들이 옳으냐는 겁니다. 내용 중에 현 정권을 좀 편드는 듯한 박관천 전 경정이나 또 지난번에 이 문고리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민주당 공천받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조응천도 지금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을 마치 이 한국당의 황교안 법무, 당시 또 곽상도
민정수석이 이걸 봐준 전부다라고 해서 그들을 겨냥하는 것처럼 하니까 한국당이 그러면 다 특검하자고 뭐 장자연 같은 거 특검하자니까 한국당은 이제서 드루킹 문다에 특검하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그때 2013년에 경찰청 수사국이 별장 동영상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그 등장한 남성이 김학이라고 확인하고 첩보를 경찰에 구두 보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아마 공을 세운다고 했겠지요. 자, 검정에 책임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경찰 내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동영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겠지요. 수차례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관 발표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청와대가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했다고 수사 실무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구두로 보고했는데 굉장히 인사권자한테 질책을 받았다. 수사국장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첩보 내용의 심각성으로 봐서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자 박관천이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특감 반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박관천이 경찰청을 찾아와서 청와대가 첩보 내용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실무자는 보고를 한 이유는 동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서 구두에 이어 서면 보고를 했다. 자, 그런데도 경찰의 보고에도 청와대가 며칠 뒤 김학의를 발표하자 당일 오후에는 수사팀 관계자 2명이 청와대를 가서 우려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차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의 과장하고 계장이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고 3월 13일 날 오후 5시에 보고를 했고 김학의가 맞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임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한 사람이 청와대 관련자로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직가락을 지켜 세우면서 지금 이 체포 내용이 부담스럽고 이분의 관심 사항이라고 했고 수사 착수를 우려하는 대통령의 뜻도 전했고 자,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질책을 했다. 또 지금 버닝썬을 가지고 연예계에 아주 화끈한 사건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자신들의 비리를 좀 덮고 거기에 이슈를 집중시키면서 마치 뭐 재벌2세 심지어 무슨 이명박 아들 최순실 조카까지 거론하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엮어볼라 하다가 윤규견으로 불똥이 튀었고 또 김학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해서 황교안, 곽상도를 겨냥하려다가 당시 뭐 지금 별것도 아니지만 박관천 경정이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 박관천이도 그걸 막으려고 경찰에 와서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다 말을 했고 조응천이도 경찰에 대해 질책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마다 이런 부분이 다 일상적으로 있었던 문제를 어느 정권만 딱 문제를 삼아서 그걸 터뜨리려고 하다 보니 이제 자기 편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닝썬을 봐주고 있는 사람이 윤규건이었다. 그 광주 인맥이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는 경찰의 조사를 틀어막는 역할을 한 사람도 박관천이 동원되고 조응천도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학의와 이부진에 대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거. 최근에 무슨 삼성에 대해서 정권 거래소를 쪼고 오만 지금 압박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잘못했으면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되죠. 자, 지금 이 정권이 삼성을 풀어줬다 쪼았다 풀어줬다 쪼았다 몇 번째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말 좀 듣겠다 싶을 때는 풀어줘가지고 대통령 옆에 세우고 사진 찍게 하고 마치 문재인이 친기업하는 척하고
또 말 좀 안 듣는다 싶으면 또 쪼고 이제는 이부진까지 걸려들었으니 둘 다 쪼아라 이재용 이부진 그런 겁니까? 저는 평소 재벌을 비판해오는 입장에서요. 이번에 경찰이 이부진에 대해서 저리 설치되는 거. 원래 경찰이 삼성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삼성 사건만 있으면 조용히 무마하고 가서 조금 기름칠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뉴스 타파서 보도했는데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당사자부터 불러서 듣고 어쩌고 해야 될 건데 신속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도 안 들고 나무 병원 앞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대치하고 이틀 3일간 지키고 있다가 영장 들고 가서 압수수색하는 이게 말이 되며 김학의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김학의를 공항에서 붙들어 세우는 긴급 출국 금지 조처가 법적으로 타당하냐 아무리요 도망을 가더라도 그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차라리 김학의를 보고 출국을 하지 말라고 언론에 공개해서 공항에 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게 더 낫지 그 긴급 출국 금지 조처가 법적으로 정당했냐라는 시비를 자초하고 있는 이것이 잘하는 일일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요 저들 필요에 따라 모든 게 고무줄입니다. 하기 싫은 거는 한정없이 끄고 이런 거는 또 빛의 속도로 합니다.